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용기능사 필기 예상문제 9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정원 양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바로크 정원 양식, 이탈리아 바로크 정원 양식은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이때 정원 양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미원, 토피어리, 다양한 무역기교, 타일 포장. 정답은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녹화기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양식의 특징, 미원, 토피오리, 다양한 물의기교, 타일 포장. 정답은 그렇습니다. 타일 포장이죠. 미원은 뭡니까? 미즈. 이것은 미로입니다. 미로. 미로 정원이죠. 토피오리는요. 이건 형상수죠. 예, 동물이나 이런 것의 모양을 따라서 만든. 그 다음에 물과 관련되는 이러한 정원. 이것이 바로크 정원 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타일 포장은요. 이거는 이쪽 것은 아니죠. 포르투갈이나 이런 쪽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미로 정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길 찾아 나오기도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이거 토피오리, 형상수죠. 뭐 코끼리 모양, 뭐 어떤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바로크 정원은 이렇게 물의 정원이 많습니다. 물과 관련되는 거요. 그래서 네, 이탈리아 그러면 계단식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미로 정원, 그 다음에 이런 토피오리 정원, 그리고 이러한 물의 정원 기억해 두시고요. 타일 양식은 이 포르투갈에서 전성했는데 이슬람 문화에서 전해진 양식이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와가지고 전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이탈리아 바로크 그 정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타일 포장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적인 순서와 질서를 갖게 되는 것, 특정한 형이 점차 커지거나 반대로 서서히 작아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점이, 운율, 추이, 비례. 정답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죠? 점점 커지거나 점점 적어지거나. 그래서 점차, 서서히 작아진다도 점점 작아진다. 뭔가 점자가 좀 들어가네요. 이 점자 들어간 걸 찾으면요. 점이. 이게 점점 할 때 점점 점자입니다. 이게. 점점 뭔가 이동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동하면서 점점 작아진다든가 이런 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질서를 갖게 되면 어느 것을 향해서 모이는 이러한 뭐 것이 된다든가 이런 자연적인 순서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점점 점차 커지거나 서서히 점차 적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점이다. 이러한 점이 점점 이동하면서 뭔가를 나타내는 것 이런 걸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형상이 똑같은 형상이 점점 작아지면서 안으로 이동하면 뭐예요? 이 그 어떤 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 있죠? 이런 것은요. 점점 적어지면서 이쪽에 갈 때 어떤 질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물체나 점이 점점 이동하면서 똑같은 어떤 규격을 가질 때 자연적인 어떤 그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점점 이동한다라는 말에 점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적인 순서와 질서를 갖게 되는 거, 특정한 형이 점점 커지거나 점점 그 점자를 찾자는 거죠. 똑같은 점차라는 말에 이 점자예요. 서서히 작아지는 점점 작아지는 정답은 점2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식별성이 높은 지형이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은 어디에 갔더니 어떤 것 그러면 그 지방을 대표하는 조형물이나 상징물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게 있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랜드마크. 뭐 서울의 여의도 그러면 뭐 63빌딩 그 랜드마크가 되나요? 어떻든 어느 지형 그러면 어떤 건물이나 지형물이나 상징물이 생각날 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랜드마크라고 그런다. 원래는 길을 찾기 어려울 때 그 길에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이런 표시를 해두거나 또는 이런 그것을 기억해 두는 거 이런 것을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길 찾을 때 이 표징이 되는 거. 비스타는요. 통경선이죠.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렇게 해서 나무 이렇게 심어놓고 여기다가 분수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집중하는 모양새 갖는 거. 이걸 비스타라고 그러고요. 캐스케이드는요. 작은 폭포예요. 예, 작은 폭포. 이것을 캐스케이드라고 그러죠. 슈퍼그래픽은 슈퍼가 큰 거죠. 그래픽은 이 그림 아닙니까? 엄청 큰 그림. 이런 건물에 이런 벽에다가 통째로 그림 그려버리는 거. 이런 걸 슈퍼그래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식별성이 높은 지형이나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 그러면 랜드마크입니다. 자, 랜드마크. 어떤 곳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상징물이나 조형물. 영국의 대관람차. 그죠?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미국 뉴욕의 자유의 신상. 그러면 이거 딱 서 있으면 뉴욕이네. 이거 딱 서 있으면 프랑스네. 이거 대전차 서 있으면 영국이네. 이렇게 어떤 곳을 지칭할 수 있는 거. 이걸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캐스케이드. 이런 작은 폭포수. 이런 것을 캐스케이드라고 한다. 슈퍼그래피. 이렇게 큰 건물에 아예 통째로 그림 그리는 거. 슈퍼. 큰 그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식별성이 높은 지형이나 시설물을 지칭하는 거 랜드마크입니다. 서양의 대표적인 적용 양식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눈에 들어왔죠? 다른 것은요? 그렇습니다. 영국이 자연 풍경식이죠. 독일은요? 독일도 자연 풍경식이에요. 이탈리아는요? 이런 거죠. 이렇게. 계단식, 노단. 그런 거죠. 평면기하학식은 어디였어요? 이건 프랑스죠. 프랑스. 그 다음에 프랑스는 평면기하학식, 노단건축식이 이탈리아. 그래서 정답은 영국이 자연풍경식. 중정식은요. 중정식은 이건 스페인이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의 중앙에 이렇게 정원이 있다. 이게 정원이 있다 해서 중정식이죠. 이건 스페인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영국 자연풍경식. 다음 제시된 색 중 같은 면적에 적용했을 경우에 가장 좁게 보이는 것, 즉 팽창성 색도 있고 수축성 색도 있단 말이죠. 즉 적게 보이는 거. 이게 수축성 색이고 넓게 보이는 게 팽창색인데 이런 건 주로 밝은 거, 팽창성이 밝은 거요. 이거는 좀 어두운 거, 이런 게 수축색이죠. 그럼 여기서 엷은 하늘색, 선명한 분홍색, 밝은 노란색, 이건 어느 정도 다 밝은 느낌이 있죠. 이건 팽창색이에요. 진한 파랑, 요게 수축색이죠. 가장 좁게 보인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제시된 색깔 중 면적의 적용이 가장 좁게 보이는 것, 진한 파랑. 다음 중 어린이들의 물놀이를 위해서 만든 얕은 물놀이터. 네, 아이들 종아리 정도 차는 그런 얕은 물놀이터를 뭐라고 그러죠? 네, 도섭지라고 그러죠. 도섭지.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애들 종아리 정도나 차는 이렇게 만드는 얕은 물놀이터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섭지라고 한다. 도섭지. 얕은 물놀이터 도섭지입니다. 다음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성숙된 열매색이 흑색인 거, 까만 거. 까만 게 뭐냐? 생강나무예요. 이게 알싸한 생강 맛이 난다고 해서 생강나무지 실제로 생강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까만 열매 맺는 거, 이게 생강나무입니다. 눈여겨 봐두시고요. 그래서 9월 중순, 10월 중순에 성숙된 열매색이 까만 거 나오면 이와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생강나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료를 가하지 않아 목재의 무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는 것. 자, 안료를 가하지 않았다. 어떤 색채를 넣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재 무늬를 아름답게 낼 수 있는 것. 그냥 보면 어느 정도 들어왔죠. 안료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 클리어한 거죠. 클리어한 거. 칠해 놓으면
그대로 목재 색깔이 드러난 거예요. 안료를 안 넣은 거니까. 그래서 클리어 레커, 락카인데 클리어한 락카입니다. 다음 중 시멘트가 풍화작용과 탄산화작용을 받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고온으로 가열하여 시멘트 중량의 감소율을 나타내는 것. 잘 모르겠으면 단어의 뜻을 한번 보는 거예요. 고온으로 가열했다. 그 다음에 중량이 감소했다. 중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감량이죠. 고온으로 가열했다 그러면 뭐 고열 또는 강열 그러겠죠. 강한 열 또는 고열. 그래서 고열로 강열로 계속 열을 가했더니 뭡니까? 양이 줄어들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강열 감량이죠. 예. 고온으로 가열해서 시멘트 중량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그러면 고열을 가열했다. 고열 또는 강열. 예. 중량의 감소, 감량. 그래서 강열, 감량. 위융결은요. 위장된 음결이란 말이에요. 시멘트를 물에 타서 해놓으면 잠시 후에 굳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굳었네 그러면 뭐 안 돼요. 예, 이것을 풀면 다시 풀어져요. 그래서 위장된 음결. 소화 반응은 시멘트를 물에 섞으면 굳어지는 반응. 이게 소화 반응이 경화는 딱딱해지는 거. 시멘트가 굳어지면서. 여기서는 원하는 답은 강열 감량이다. 그래서 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되 강열 감량은 1000 내지 1200도 있어서 계속 하면 이제 항량이 된다. 항량이란 건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항상 그 똑같은 양 이런 말이에요. 될 때까지 가실 때 감량인데 그때 그러면 뭐가 빠져나가서 감량이 됐냐? 물이 빠져나갔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암모늄 화합물 등이 빠져나가서 결국은 더 이상 빠져나갈 것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때까지 되는 거 그걸 감열, 감량이라고 합니다. 강열, 감량입니다. 적용에 활용되는 석질 재료의 특성으로서 옳은 것은 열 전도율이 높다, 가격이 싸다, 가공하기 쉽다, 내구성이 크다. 자, 적용에 활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돌이 비싸죠. 그래서 가격이 싸다, 틀렸고요. 열 전도율이 높다, 틀렸습니다. 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공하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틀렸어요. 내구성이 크다. 예, 점체 잘 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구성이 크다가 옳은 것입니다. 가격은 비싼 편이고요.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경량 골재는 크게 인공, 사람이 만든 거, 천연, 예, 저절로 만들어진 거 또는 부산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공 경량 골재, 사람이 일부러 만든 가벼운 골재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봐도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죠. 인공이 가해지지 않은 거. 지금 팽창, 소성 플라이애시 자체가 인공이죠. 뭡니까 이거? 그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석탄 떼거나 그 경유 떼고 나서 이 굴뚝에 가만 이 끌어 만든 거 이걸 끌어내려 가지고 집진에서 끌어내려서 이제 또 막 가루로 만들고 이게 플라이애시인데 이걸 또 불에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시멘트에다 넣게 되면은 이 팽창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팽창자들은 일부러 뭔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팽창. 응? 그래서 이거는 가공이에요. 뭔가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화산재는요. 화산이 폭발하고 저절로 재가 쌓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화산재죠. 그냥 봐도 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팽창 혈암. 혈암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흔히 보이는 얇은 그 돌들이 있어요. 떠지는 이러한 것들을 혈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일정한 온도에다가 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셔가지고 이걸 넣게 되면 이 중량을 가볍게 하는 팽창하는 그런 그 재료로 쓰인단 말이에요. 콘크리트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팽창혈압이라고 그래요. 점토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압을 가한 다음에 부셔가지고 그것을 갖다 콘크리트에 넣으면은 팽창해요. 팽창한다는 것은 중량도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좋게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아주 좋게 하는 거죠. 플라이애시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구조형 콘크리트에 사용된 경량 골재는 인공, 천연, 부산물로 나온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인공 경량 골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천연을 골라라 이런 말이겠죠. 천연.
이거 셋은 인공이고 요거는 화산이 더 저절로 된 거, 이것이 천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도입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다른 지방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도입하는 것은 원래대로라면 이 외래 식물은 다른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다 외래 식물이에요. 그런데 외래 식물 중에서는 도입한 것도 있고 일부러 도입한 것도 있어요. 도입했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나라에 귀착돼 가지고 토착화 된 거, 이것을 기화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문제는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원하는 답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도입한 거 그러면 외래 식물로 고르시고, 도입했더니 우리나라에 완전히 토착화 되었다 그러면 기화식물로 찍으셔야 돼요. 여기서 원하는 답은 식물을 도입한 거, 외래 식물을 도입한 거, 이거는 외래 식물, 그냥 이렇게 정답을 고르시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토착화되었다 그러면 기화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하는 답은 외래식물입니다. 그래서 외래식물은 도입식물과 기화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 기화식물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토착화된 식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을 도입한 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했다 그러면 외래식물이다. 어른과 어린이 겸용 벤치 설치 시 앉았을 때 그 벤치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엉덩이를 앉는데 그 발까지 그 높이가 얼마가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거나 대강 눈진적으로 찍어도 오죠. 그렇죠. 35에서 40cm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예, 어린이는 약간 높고 어른은 조금 낮고 그럴까요? 예, 35 내지 40cm입니다. 그냥 암기하셔야 합니다. 콘크리트 배합의 종류로 틀린 것은, 자, 콘크리트 배합 그러면 시방배합, 현장배합, 질량배합, 시공배합, 답이 눈에 들어오셨나요? 자, 콘크리트 배합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중량배합, 킬로그램으로 재가지고 배합하는 것, 이걸 질량배합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용적배합, 부피로 배합하는 거예요. 예, 이 질량배합은 세제곱평방당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고, 용적은 세제곱평방당 리터로 표시를 해요. 이게 용적배합이에요. 이 중량배합이 다시 시방배합, 그 다음에 현장배합,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시방배합은요, 시방배합은 시방서에 있는 그대로 배합하는 거예요. 예, 그 시방서에 표시된 대로 배합하는 거. 근데 현장에 가보면 시방서에 있는 그대로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모래의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약간 가감을 할 수 있겠죠. 예, 시방서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가감한 거, 이걸 현장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배합은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으로 나뉜다. 용적배합은 예, 부피에 따라서 리터로 표시하는 그런 배합이다. 그래서 여기서 배합의 종류로, 자, 시방배합 맞고 현장배합도 맞고 질량배합, 중량배합 다 맞죠? 틀린 거는요. 예, 시공배합, 이런 배합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배합입니다.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배합의 종류로 틀린 것은 그러면 시공배합입니다. 잔디깎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잡초 방제, 이용 편리 도모, 병충해 방지, 잔디의 분할 억제. 자, 잔디를 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잔디들이 막 이렇게 좀 크게 자랐죠? 이걸 이제 깎아준단 말이에요. 이 깎아주면 그 잔디 뿌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게 새순이 올라와요. 새순. 새촉이 올라오는데 이 새촉을 뭐라고 하냐면 분열이라고 그래요. 분열. 그래서 저기 깎아주면 이 잔디 뿌리들에서 새순이 올라요. 새촉이. 이걸 분열이라고 하는데 깎아주면 분열이 촉진됩니다. 네. 그래서 억제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잔디의 분열이 촉진된다. 깎아주니까 여기서 새순이 올라오더라. 촉진입니다. 이 새순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잔디가 더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두꺼워지겠죠. 이게 좋은 현상이죠. 네. 그래서 깎아주면 잔디의 분열이 촉진돼서 잔디가 두꺼워지고 밀착되고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잔디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잡초들이 이렇게 나서 막 이제 잔디에 그 뭡니까?
이 잔디는 100% 양지식물인데 이런 애들이 나가지고 이 햇빛을 가려요. 한번 쫙 깎아주면 얘들이 다 없어지죠 이제. 그러면 빛을 더 많이 받겠죠 잔디가. 그래서 잡초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깎아주게 되면 사람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죠.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깎아줄 때 통풍이 잘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충해 방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죠. 잔디의 분을 촉진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잔디 깎기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잔디의 분을 촉진입니다. 억제가 아니고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의뢰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그냥 답 들어왔죠? 그렇죠. 발주자죠. 주문을 준 사람, 발주자, 의뢰하는 사람. 콘크리트 시공 연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시공 연도. 이걸 뭐라고 그러죠? 워커빌리티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유동성 이런 말로도 하죠. 너무 뻑뻑이도 안 되고 너무 묽어도 안 되고 적당히 해야겠죠. 그래야 워커빌리티, 즉 작업하기에 좋단 말이죠. 결국은 이 시공 연도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물 시멘트의 비율.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묽어가지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뻑뻑하고 적정해야겠죠. 시공 연도. 그 다음에 이제 물의 함유량하고 이거 맞고 물의 함유량하고 똑같죠. 골재의 조립도. 조립도가 뭐예요? 큰 골재, 작은 골재의 이런 그 비율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조립도라고 그래요. 이게 너무 큰 골재다 너무 적은 거 이러면 안 되겠죠. 적정한 조립도가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모래 자갈 등이. 그래서 이 조립도도 이 유동성과 밀접해요. 그런데 재료의 분류는 뭐예요? 해놓고 보니까 물,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게 다 따로따로 놀아요. 거푸집에다 지어놓고 보니까 묽어가지고 굵은 자갈은 밑으로 다 깔아앉았고 시멘트는 위쪽에 떠 있고 이게 재료 분리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다 믹싱돼 가지고 여기서 다 부벼줘야 되는데 이런 재료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시공 연도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시공 연도에 따라서 너무 묵다든가 이러면 결과론적으로 파생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이게 재료의 분리는 그렇죠? 시공 연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러면 재료의 분리가 되는 것은 물량이나 조립도나 이런 것들은 시공 연도와 직접 관계 있단 말이에요. 유동성하고. 그런데 재료의 분리라는 것은 이 유동성이 너무 묽거나 그러면 밑으로 자갈만 깔아앉는다. 이게 재료 분리인데 그래서 이 시공 연도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오는 결과가 재료의 분리지 이것이 시공 연도의 원인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이죠. 이게 영향을 미치는 파생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콘크리트 시공 연도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러면 이건 결과론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공 연도, 즉 워커빌리티는 물 시멘트의 비율, 골재의 조립도, 물의 함유 정도 이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중 관리해야 할 수경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수경시설물, 물하고 관계되는 시설물이죠. 폭포, 물하고 관계되고 분수, 연못 다 물하고 관계되네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셋이 다 또 관리해야겠죠. 물하고 관련되고. 그러면 이 셋은 분명히 물하고 관련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라면 관리해야 할 수경시설이라면 모르는 거 이거 하나니까 답은 찍고 보자. 그런데 맞는 것이죠. 정답은 대기 되겠습니다. 대기 뭐냐 그러면 이게 대기. 그죠? 천정이 없고 가림막이 없어요. 이렇게 이 지면보다는 좀 높게 해서 바베큐 구워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요 마당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거 판자로요. 요걸 대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관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수경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정답이라고 한 거죠. 이건 물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경 시설로서 관리해야 될 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관리해야 할 관리는 맞아요. 근데 수경 시설은 아니에요. 계획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순자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나무 순자르기를 해줘야 돼요. 소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개의 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봄이 되면 여기서 순자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르결경을 실시한 게 맞아. 왜? 이때가 제일 왕성하게 나오니까. 중심순만 나오고 모두 자른다. 이거 하나 나르고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요것만 쭉 하면서 여기선 가지가 없겠죠. 그거 안 돼요. 두세 개를 남기고 잘라줘야 돼요. 두세 개 남긴 것은 중심선 하나 가고 가지 하나 정도 이렇게 뻗어줘야겠죠. 예? 그래서 다 자른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두세 개는 남기고 잘라야 돼요. 새순이 5, 20cm 길이로 자랐을 때 실시한다. 맞습니다. 너무 힘이 센 놈들이 있어요. 이놈들은 좀 이렇게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잘라줘가지고 조금 그 질을 죽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맞죠? 답은 다 자르면 안 된다. 두세 개는 남기고 잘라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개의 순을 남기고 자른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에 의한 공사비의 구성에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제가 답이 눈에 들어왔나요? 자, 공사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구성되죠? 재료비는요. 예, 골재, 시멘트, 철근 이런 거고요. 노무비는 그렇죠. 인건비죠. 그리고 경비는 이것 빼고 나머지 잡다한 거. 예, 안전관리비, 운반비, 가설비 이건 다 경비죠. 노무비는요. 노무비는 이거죠. 이거. 예,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런데 경비는 안 들어가요. 경비는 재료비, 노무비 빼고 나머지 잡다한 게 경비입니다. 그래서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면 노무비가 되겠죠. 그래서 건설공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되고 직접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되고 간접비는 이윤을 포함한 거 이렇게 되고 경비에 가서 안전관리비, 가설비, 운반비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노무비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